남편이 낚시 간 사이 옆집에 사는 김 사장이 와인 한잔하자고 하는데 53세 여성의 충격적 고백. 남편이 낚시를 가고 난 후 얼마 있다가 이웃인 김 사장이 우리 집에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와인. 어떤 생각으로 와인을 들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손엔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윤선아라고 합니다. 올해 53이죠. 결혼한 지 벌써 27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연 저는 행복한 걸까요? 토요일 새벽 5시 남편 정우가 일어나서 부스럭거리기 시작했어요. 낚시 갈 준비를 하는 소리였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나갔다가 일요일 밤에 올게. 늘 그렇듯 통보하듯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대답은 해야겠다 싶어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고기랑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남편은 낚시 가방을 메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보단 낫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나나 한 개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부엌에서 혼자 서 있는 저를 보니 참 초라했어요.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신혼 때는 남편도 다정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남편이 승진하고 저는 육아에 매달리면서 점점 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회식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낚시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와요. 때로는 금요일 밤부터 나가기도 하고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 지우는 대학생이라 거의 집에 안 와요.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완전히 혼자예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요. 가끔은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이에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변해가는 게 느껴져요. 예전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부부의 모습일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따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남편한테 할 말이 없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져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죠. 그럴 때면 창밖을 바라보곤 해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특히 옆집 김태수 씨가 혼자 사는 게 보이는데 저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오후에 누가 올까요? 혹시 택배인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옆집 김태수 씨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아 씨. 혹시 바쁘시지 않다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태수 씨는 김치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며칠 전 주신 김치요.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아, 맞아요. 지난주에 김치를 많이 담갔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옆집에 좀 나눠드렸거든요. 저는 웃으며 김치통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 그런 걸 뭘. 그냥 드세요. 그런데 김태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아내가 담가주던 김치 맛이랑 비슷해서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내라고요? 김태수 씨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저는 그분이 계속 혼자 살았던 줄 알았거든요. 아내가 있으셨어요? 있었죠. 과거형이에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혼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김태수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씁쓸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절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도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아내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의문이에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아요. 김태수 씨를 보니 뭔가 익숙한 고독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요. 저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태수 씨는 정말로 혼자 살고 계시니까요. 김치 맛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아내분이 김치를 잘 담그셨나 봐요. 네, 정말 잘 담갔어요. 특히 배추김치는 정말 맛있었죠. 김태수 씨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 그때를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혼자 사시니까 김치 담그기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혼자 먹을 김치를 담그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씩 사 먹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옆집에 혼자 사는 분이 계신데 왜 진작 신경 쓰지 못했을까요? 남편은 집에 안 있어도 저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태수 씨는 정말 혼자시니까요. 앞으로 김치 담글 때마다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도 많이 못 먹어서 남거든요. 그러시면 고맙죠. 대신 제가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참 예의 바른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태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어요. 남편과는 요즘 대화다운 대화를 안 하거든요. 김태수 씨도 저와 비슷한 느낌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관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 안으로 모시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김치통 잘 받았어요.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아 씨. 그럼 저는 이만. 김태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낚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연락이 와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누군가 왔네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김태수 씨였어요. 이번엔 손에 뭔가 길쭉한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자 김태수 씨가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아 씨.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태수 씨가 와인병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선아 씨 김치 덕분에 와인 한 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와인을 함께 마시자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제는 그냥 김치 나눔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한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옆집 남자와 와인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그건 좀. 말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절하자니 너무 무뚝뚝한 것 같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뭔가 선을 넘는 것 같고요. 김태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이상하게 들렸나요? 그냥 고맙다는 인사예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운 와인이라서요. 저는 김태수 씨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짜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태수 씨 표정은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겠지만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을 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남편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딸은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갔다고 하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김태수 씨도 혼자 계실 텐데 어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외로워 보였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저녁을 드셨을 거고 혼자 와인을 마시기엔 쓸쓸하셨을 거예요.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시라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싶었죠. 정말 그냥 이웃으로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혼자 마시기엔 아까워서 말이에요. 김태수 씨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뭐 어때 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는 정도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을 돌아보니 정말 적막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TV에서는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저녁을 몇 년째 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태수 씨는 제가 망설이는 걸 보더니 말했어요. 괜히 부담드린 것 같네요.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돌아가려고 하는 김태수 씨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내면 또 언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볼까 싶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태수 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김태수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시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앉으세요. 뭐 드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와인을 가져왔으니까요. 김태수 씨가 와인병을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와인잔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와인잔이 있었나요? 찬장을 뒤져보니 결혼 선물로 받았던 와인잔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급하게 닦아서 가져왔습니다. 와인잔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저희도 와인을 자주 안 마셔서요. 사실 남편은 와인보다 소주를 좋아해요. 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맥주나 소주만 마시죠. 와인은 정말 특별한 날에나 마시는 건데 그런 날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김태수 씨가 와인을 따라주시는데 손동작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와인을 자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배할까요? 네, 좋죠. 와인잔을 들고 마주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과도 이런 식으로 건배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최근에는 밥 먹을 때도 대화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게 낯설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달큰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어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서 마시기 편했습니다. 와인이 맛있네요. 프랑스 와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김태수 씨가 와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김태수 씨 목소리가 참 차분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TV 소리라도 나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리거든요.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요. 네, 좋죠. 저는 오래된 음향기기를 켜고 재즈 음악을 틀었어요.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나오니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태수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액자 속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여성 한 명과 작은 강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여성은 정말 예뻐 보였고 강아지는 털이 하얀 작은 견종이었어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성이 김태수 씨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따님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딸분이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니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부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부 떠났다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김태수 씨가 사진을 다시 보시면서 말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지 3년 됐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음악만 은은하게 흐르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태수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저 옆집에 혼자 사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김태수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아팠어요. 저는 갑자기 우리 둘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수 씨는 혼자 사시고 저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거든요.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 것 같았어요. 와인잔을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 몰랐거든요. 와인이 절반쯤 비워지니 기분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김태수 씨도 처음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선아 씨, 김태수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선아 씨는 요즘도 여자라는 말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라는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남편은 저를 그냥 아내라고 부르거나 이름으로 부르지
여자라고 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되묻자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아 씨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런 말을 듣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라니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어요. 요즘 거울을 봐도 그냥 50대 아줌마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뭔가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들어봐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네요. 김태수 씨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태수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 한쪽에 있는 서랍으로 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김태수 씨가 상자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작고 예쁜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귀걸이였어요. 이건 왜요? 제주도에서 샀던 건데 그땐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선아 씨 얼굴에 어울린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가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서 귀걸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웃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김태수 씨가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웃으로서 귀걸이를 준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상자를 천천히 닫으며 말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될 선이에요. 김태수 씨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저도 선을 넘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니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오늘 이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오늘 밤만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자는 뜻인 것 같았거든요. 저도 와인잔을 들었어요. 김태수 씨가 잔을 제 쪽으로 내밀었고 저도 잔을 내밀어서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오늘 밤을 기억하겠어요. 김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저 마셨어요. 더 이상 큰 대화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어떤 손짓도 입맞춤도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김태수 씨도 시간을 확인하고 일어났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김태수 씨가 현관으로 향하면서 말했어요. 선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김태수 씨가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빈 와인병과 잔 2개만 남아 있었지만 뭔가 따뜻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어젯밤에 와인을 마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술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탁 위에 빈 와인병과 잔 2개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와인잔을 치우고 와인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흔적을 없애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와인병을 들고 있는데 어젯밤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오늘 이 밤 서로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밤이었어요. 언제적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거든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잘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잘 있었어요. 낚시는 어때요? 응, 오늘 고기를 좀 잡았어. 그런데 집에 좀 일찍 갈게. 일찍 온다고요? 보통은 일요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일찍 들어가서 저녁 같이 먹자. 오랜만에 말이야. 남편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요즘엔 낚시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거든요. 알겠어요. 몇 시쯤 들어와요? 한 4시쯤? 저녁 준비해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젯밤에 김태수 씨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하니까 뭔가 찜찜했거든요. 저는 거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김태수 씨가 왔다 간 흔적이 남아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현관 앞을 보니 어젯밤에 김태수 씨가 가져온 와인병이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 병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혼자 와인을 마셨다고 하기엔 잔이 2개였고, 그렇다고 누군가 왔다고 말하기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와인병을 아예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분리수거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청소기를 꺼냈어요. 평소에도 주말에 청소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 더 꼼꼼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안 구석구석까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생각이 났어요. 김태수 씨가 건네주려고 했던 진주 귀걸이도 생각나고 마지막에 와인잔을 부딪혔던 순간도 생각났어요.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태수 씨였습니다. 출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청소기를 멈추고 창가로 갔어요. 김태수 씨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김태수 씨가 이쪽을 볼까봐 저는 급하게 커튼을 내렸어요.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커튼 뒤에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어젯밤에 한 일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죠. 손도 잡지 않았고 어떤 스킨십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달랐어요.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감정이 생긴 자체가 문제인 건가 싶었어요.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청소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젯밤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평소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의 눈빛과 말들은 꿈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저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제적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되니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씨와 와인을 마신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딸 지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지우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왜 갑자기?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지우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밥은 먹었어? 뭐 해줄까? 아니에요, 배불러요. 친구랑 점심 먹고 왔어요. 지우가 저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 싶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아닌데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지우가 계속 저를 관찰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딸들은 정말 예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사실 운동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어요. 와인도 있네요? 엄마가 와인을 언제부터 마셨어요?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에 와인이 있다고요? 분명히 김태수 씨가 가져온 와인은 다 마셨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어디선가 사온 와인이 한 병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우가 말하니까 보이는 거였어요. 아, 그건 아빠가 사온 거야. 회사에서 받아온 것 같은데. 아빠가요? 아빠는 와인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남편은 와인보다 소주나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와인을 사왔을까요? 글쎄, 뭔가 특별한 날이 있나 봐.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는 것 같고. 화장을 신경 쓴다고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좀 예뻐 보인다는 건 좋은 일 아니야? 물론이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딸의 직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별일 없어.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이 있는 거지. 지우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은 잘 지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요. 요즘 아빠가 집에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낚시만 다니시고. 아빠는 원래 그랬어. 취미 생활 하시는 거야. 근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지우의 질문이 점점 예리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외로웠거든요. 김태수 씨와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요. 가끔 외롭긴 하지. 그래도 괜찮아. 지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와의 일은 말할 수 없었죠. 지우는 1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도 계속 저를 유심히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지우가 간 후에 저는 거울 앞에 서봤어요. 정말 얼굴이 달라졌나 싶어서 말이에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때 김태수 씨가 주려고 했던 진주 귀걸이가 생각났어요. 받지는 않았지만 그 귀걸이를 귀에 걸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잘 어울렸을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만져봤어요. 그 진주 귀걸이가 정말 거기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딸이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진 게 맞나 하고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김태수 씨와 마주쳤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아 씨. 아,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랬거든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또 집으로 모시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근처 카페에서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태수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선아 씨,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요? 그날 밤 말이에요. 선아 씨와 나눈 대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김태수 씨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어요. 아직도 혼자고 여전히 그 밤을 생각합니다. 김태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정말요? 네, 그 밤에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였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김태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라고 하세요? 제가 선아 씨를 한 여성으로 봤다는 게 전달됐다는 거니까요. 김태수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맞나 싶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밤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다고요? 네, 그걸로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김태수 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라는 걸 잊고 있었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김태수 씨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김태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아 씨,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처럼 살 거예요. 다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내, 엄마가 아니라 윤선아라는 한 명의 여자로 말이에요. 김태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저도 그날 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와의 관계도 제 감정도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봤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뭔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낚시 간 사이에 내 안에 묻혀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났구나. 그리고 그건 충격이자 해방이었어요.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저만의 비밀이고 저만의 성장이니까요.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말이에요.